6년 뒤 2030년이죠. 2030년이 되면은 쓰레기 묻는 것이 금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는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서 자원 회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고동,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이 세 곳에 대한 자원 회수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지난달 11일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앞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장등동 쓰레기 소각장 위치 결사 반대한다. 북구 장등동 주민 등 수십 명이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등동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오르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소각장 입지 후보지인 서구 매월동 주민들도 같은 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광산 삼거동 주민들도 집회를 열었던 터라 이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세 곳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극심한 반대의 목소리 저희가 그렇습니다. 듣고 왔는데 2023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 우리가 그렇게 보통 편하게 말을 하는데 네. 자원 회수 시설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 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현재 광주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이 매립되거나 전남 나주에 있는 고형 폐기물 열 병합 발전소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네. 아예 생활쓰레기 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안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데요. 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총 사업비 3,240억 원을 들여 소각장 건립에 나섰습니다. 2021년 10월 구청장 협의회의 광역자원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생활 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 사무지만 효율성을 따져 광주시가 위임 사무로 대신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가 지금 세 곳 네. 앞서 말한. 근데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선정이 다시금 이제 미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드렸다시피 세 곳 모두 극심한 반대를 했고요. 현재는 광산구 삼고동,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이곳 세 곳이 모두 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서 원점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그간 시 단독으로 추진해와던 소각장 후보지 선정 전 과정을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했고요. 이제는 자치구에서 먼저 신청 후에 시가 추진하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세 곳을 신청을 했는데 극심한 반대가 되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 반대도 있었고요. 이곳 세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내려섰습니다. 근데 판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새 후보를 내보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후보지가 돼야 되는데요. 후보지로 되고 그 결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정지가 그 기준을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조금, 네.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 단독이 아니고 이제 자치구에서 먼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어떤 주민들이 우리 그냥 받을게요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일단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까에 대한 의문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5개 일선 자치구들이 각자 도생식으로 가거나 이웃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답보 상태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준 절차에 맞는 후보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후에 다시 선정 기준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근데 일 처리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참 듣기만 해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설사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점에서 또다시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2030년부터 이제 쓰레기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계속해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러다가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년 넘게 재공모를 거치면서도 응모 요건이 맞지 않거나 또 입지 선정위원회의 부적합 판정까지 내려지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준공에 2030년 가동을 목표로 내세운 광주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공모를 하면서도 이제 응모 요건이 맞지 않거나 이제 시민들이 반발을 계속한다.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선정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듣기만 해도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신청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입지 후보지 재공모에 들어간 이유 역시요. 원래 기준상으로 좀 보면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기본적인 것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착수가 3년이 지났고 근데 이제 입지도 지금 못 찾는 거고 네.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안타까운 생각만 들게 되는데요. 네. 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었던 지역의 비대위는 광주시가 그동안 사업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공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은 소각장 이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의 빈곤한 행정력이 원인이 되어서 2차 부지 선정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광산구의 그 부지 선정의 규정상 인근 300m 반경 이내의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근데 장애인 시설에 3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규정 위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송전탑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었고요. 우리 서구에는 더구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매월동에는 25년 전부터 소각장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죠. 분진과 악취 문제. 그리고 군공항 소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 고도 제한 구역이고요. 소각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굴뚝을 45m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이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 1등급 지역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등급을 해지하지 않으면 시설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상부 소각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가동이 됐었고 그때 이제 인근에 있었던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꾸준히 호소를 해왔었고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이 된 거죠. 다른 시민들도.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님비 시설이다. 소각장은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선정이 돼야 더 잡음이 일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화로 나눈 이 김옥수 의원 역시요. 매월동 주민들은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문들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미 후보지 중에서도 매월동이 선정이 됐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구들 역시 가장 공들이는 부분도 이 대목일 텐데요. 소각시설은 우리 생활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불신이 커서 감정의 갈등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자치구들은 설명회를 통해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인 사실과 필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현재 그러니까 서울 그리고 광역시 다 포함해가지고 유일하게 광주만 소각장이 없어서 시설 건립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지금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박승혁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박승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예, 소각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역 자원회수시설 뭐 같은 이야기입니까? 어떤 시설인가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자원회수시설이랑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소각이 발생하는 열로 인근 지역의 냉난방을 공급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을 단순 소각하는 것이 아닌 자원화 시설을 말합니다. 예.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 사무인데요. 자치구별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에서 광역시설 설치를 건의했고요. 우리 시는 지리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광역시설 설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자치구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는 이제 하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먼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네. 불편함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우선 시설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30년부터 우리 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입해서는 안 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공공소각시설이었던 우리 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 감량합니다. 소각은 감량률이 가장 높고 대도시에서는 매립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을 최대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소각시설은 열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시설을 멋스럽게 디자인하고 주변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정한다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식을 전환한 이후로는 이제 기존의 1, 2차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이제 시에 직접 신청했는데 이런 방식은 주변 지역 거주 세대 확인이 어렵다거나 입지 검토 시간 과다 소요,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 자치구 신청 후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해서 자치구에서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설명회와 밀착 행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 시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공고를 띄우기 전입니다만 곧 공모가 진행되면 자치구에서는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아 주민 동의 여부, 입지 여건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시에 제출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할까 하는 좀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면은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자치구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나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보셨겠죠? 저희가 그런 면에서 주민 안정화 방안과 네. 이제 입지로 선정되는 자치구에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 안정화 방안은 결국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공모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주민이 직접 선진시설을 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최우선적으로 사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8월까지 전체 자치구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친환경 시설이라는 정보 등을 세세하게 안내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그간 정보 공개나 설명 과정이 아쉽다 느끼신 만큼 새롭게 바뀌는 이 다음번 공모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설명회 책자, 전단지, 차량 랩핑, 쇼츠, 현수막 등 다양하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설치된 다른 지역 소각시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보다 20에서 50배 이상 낮게 배출되고 있는데요. 또 상시 검사 결과와 오염물질 배출 농도들을 공개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무해함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상무 소각장도 20배 이상 낮게 배출됐었는데요. 이렇듯 이제 우리 시도 주민 의견 수렴과 다른 선진 시설에서 검증된 최신 기술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시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자치구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요. 최종 입지로 선정이 되면 법적으로 시설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 원가량의 주민 편의시설 비용과
매년 주민지원기금 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최종 입지로 선정되는 자치구에는 입지 결정 시에 특별조정 교부금 200억 원, 이후 연차적으로 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투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쯤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좀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차 공모 예정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검토 과정 중에 있는데요. 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자문과 자치구 의견조회 등을 거쳐서 8월 안에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신청인께서는 공고기간 안에 요건을 갖춰서 해당 신청부지 관할 자치구 폐기물 부서로 문의하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좀 있어 보입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치구가?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박승열 사무관과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입지 선정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앞으로 소각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다는 이제 광주시의 입장 들어봤는데 소각장을 만약에 건립하지 못한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현재 광주 지역 하루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550톤 규모입니다. 매립장에 있는 남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는 현재 가산금 10%를 더 지불하고 있는데요. 만약 5년 안에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는 타 지역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네. 이게 타 지역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군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선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들이 공유돼야 되는데요. 때문에 광주시의 이명노 의원은 지난 17일 기후환경국 업무 보고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자세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선정 절차 이전에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조건들에 부합하는 곳이 소각장 입지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와 인지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자치구와 협력해서 3차 공모를 하는 방식이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지금 대표적 혐오시설로 들어가는 소각장인 만큼 우리 광주시가 주민들께서 님비 현상으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이기주의를 양산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이제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기피하고 혐오할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더 잘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소통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직접 듣지를 못하면 떠도는 얘기만 듣다 보면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나쁜 점이 이거일 거야. 계속 떠도는 이야기가 계속 더 많아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소각장 확충의 문제,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현재 수도권만 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이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광주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설명회를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제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현재 광주시가 회심의 히든카드를 꺼내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요. 과연 또 이게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편의시설 등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제재도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쓰레기 대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긴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토지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넘어야 산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한나령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